안녕하세요. 몸학교 대표를 맡고 있는 최영호입니다. 네, 오늘은 경동대학교 물리치료과 교수님이시고요. 또 근골계 체충격파 치료연구회 회장님을 맡고 계신 김양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교수님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경동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로 지금 재직 중에 있고요. 근골격 체충격파 치료 연구회라고 2년 전에 결성되어 있는데 그 연구회 회장직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네. 제가 물리치료과 교수님은 내가 이해를 바로 하겠는데 이 근골계 체충격파 치료 연구회라는 게 어떤 단체인가요? 네, 근골격계 체충격파 치료 연구회는 2년 전에 결성이 됐는데요. 체충격파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사용되게 된 지 조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대부분의 물리치료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정말 제대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떠한 프로토콜로 이거를 써야 되는지 제대로 된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결성되게 된 연구회입니다. 네, 굉굉장히 중요한 연구회네요. 왜냐하면 저희 오늘 주제가 체충격파란 말이에요. 네. 체충격파 하면 아마 전 국민이 웬만큼은 다 알지 않을까. 한두 번씩은 들어봤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두 번씩은 치료를 받아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오늘 주제로 체충격파를 좀 다루게 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 연구회 회장님의 또 직함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에게 좀 더 쉽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저희한테 오늘 많은 중요한 정보와 많은 자료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부터 하나씩 저희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희 체충격파라는 게 굉장히 많이 이제 알려져 있고 많이들 한 번씩은 해보게 되는 계기가 이제 도수치료라는 치료가 생기면서 도수치료의 하나의 항목으로서 체충격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또 일반인들은 뭐 오십견이라든가 아니면 이 엘보에 문제가 있다든가 발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런 체충격파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일반인들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이게 원리가 뭐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게 치료가 된다라는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체충격파의 어떤 원리에 대해서 좀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네. 체외충격파 치료를 이야기할 때 일단은 충격파라는 것들을 먼저 조금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충격파라는 것들은 일종의 이제 파장입니다. 음파인데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끔 우리 느끼는 물리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둥 소리가 들리죠? 그때 막 고막이 막 울리는 듯한 그런 찢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어떤 그 지진, 폭발음이 생길 때 나오는 어떤 그런 파열음,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날 때 생기는 그런 어떤 그 음파? 이런 것들이 일단 충격파, 그러니까 샥 웨이브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체외 충격파 치료기가 뭐냐면은 이러한 그 압축된 어떤 음파, 파장을 생성된 파장을 이용해서 우리 몸에다가 적용을 해보는 거죠. 적용해봐서 어떤 에너지, 진동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다 적용을 해서 어떤 치료적인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체외 충격파 치료기입니다. 제가 솔직히 지금 이해가 살짝 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외부의 자극의 진동이 어떤 이제 음파에서 자극이 들어와서 그게 어떤 치료 효과를 줄까? 우리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통증에 그 부분이 좀 이제 좀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 부분을 좀 더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체외 충격파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제가 간단하게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몸은 긴장을 하게 됩니다. 긴장을 하게 되면 조직이 좀 뻣뻣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뻣뻣해진 조직에 어떤 웨이브, 음파가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 생긴 거는 기계적인 에너지이지만은 이게 들어와서 몸에 어떤 뻣뻣해진 것들을 충격을 주면 이것들 좀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첫 번째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 우리 몸을 이렇게 여러 가지 몸 속에서 이동하는 전달 물질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좋은 물질들이 이렇게 응축돼 있으면은 얘네들이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어떤 파장을 이용해서 그런 좋은 물질들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촉매제 이런 역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요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어떤 이 외적인 충격 음파가 우리 혈관의 곁가지들, 예, 혈관이 이렇게 큰 혈관들이 있어요. 거기에 곁가지의 생성을 좀 더 촉진시킨다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곁가지라고 하면 모세혈관 그렇죠. 말씀일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한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그 줄기가 바로 혈관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혈관들이 조금 더 많이 생성이 되고 그러면은 혈액의 공급이 원활해지고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이 되면서 또 어떤 좋은 치료적 기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교수님, 저희가 이제 충격파를 보면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맞습니다. 정말 뭐 우리 총으로 쏘는 총 모양도 있고, 어떤 건 앞에 이제 젤 타입으로 해서 좀 이렇게 말랑말랑한 타입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병원에서 받다 보니까 어떤 게 나한테 맞는 건지를 사실 뭐 저희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그 충격파의 어떤 종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충격파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면은 이 충격파가 만들어진 발생 방법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두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형 충격파가 있고 네. 이제 방사형 충격파가 있습니다. 집중형 충격파는 어떤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다시피 어떤 그 충격파가 한 곳에 이렇게 네. 모이는 이걸 네네. 포커스 타입이라고 네네. 이야기를 하고 방사형 충격파는 충격파가 발생된 발생원으로부터 이렇게 쭉 옆으로 퍼져나가서 이제 발생하는 것들을 방사형 라디알 타입이라고 네. 이제 흔히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집중형 충격파도 세 가지 방식으로 충격파 발생하는 방법에 따라서 나눌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크 방전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전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기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앞전 방식이 지금 조금 대중화돼서 네. 많이 나와 네.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라디알 타입인데 이제 포커스 네. 타입은 그런 세 가지가 있고요. 라디알 타입, 방사형 충격파는 영상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조금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밑에서 이제 공기가 올라오는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실 겁니다. 네, 자 공기가 밑에서 올라오게 되면 안에 있는 발사체가 움직여지는 게 보이시죠? 네네. 네, 공기에서 앞에 있는 어플리케이터를 때리면 이 어플리케이터에서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파장이 퍼져나가게 되는 게 이제 라디알 타입의 이제 형상된 어떤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양으로만 봐왔던 이제 체해 충격파를 지금 이제 교수님이 이제 구분해 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가 빠른데 이제 네. 보통 병원에서 볼 때 이제 앞에 이 헤드 부분이 좀 더 넓고 이런 형태가 있었고 지금처럼 헤드 부분이 좀 더 좁은 형태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건 헤드 부분이 좀 더 넓은 부분이 이제 포커싱 되는 예, 형태, 집중형이고요. 집중형 네. 형태가 되는 거고 앞에 헤드 부분이 좀 더 작은 부분이 넓게 퍼져가면서 이제 방사형이 네. 된다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게 이제 두 가지를 다 받는 경우도 있고 치료를 받을 때 아니면 이제 어떤 헤드형이 넓은 헤드형과 좁은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받는 경우가 있는데 내 몸에 어떤 게 어느 통증에 어느 부위에 어떤 게 더 적용이 해야 되는 게 맞은지 그걸 또 사실 또 궁금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적용 부위는 어떨까요? 적용하는 이 범위라든가. 네. 네. 그걸 보시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를 이 충격파가 네.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네네. 보시면 네. 조금 더 이게 내 몸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이해가 조금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네. 지금 요거는 이제 라디알 타입입니다. 네, 이게 안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필입니다. 네. 네. 분필이 이제 라디알 타입에서 오는 어떤 웨이브
힘에 의해서 지금 부서지는 게 보이죠, 그죠? 네. 이래서 이게 우리 몸에 그 석회화되어 있는 건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화가 되는 네.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런 이유입니다. 이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네. 이해가 빠르네요. 네. 물론 지금 이거는 강하게 지금 자극을 줘서 이 정도 있는데, 네. 물론 강하게 자극 주는 것보다 조절은 물론 해야 되겠죠? 네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흔히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은 집중형 타입 같은 포커스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 그 관절 부위에 네. 어떤 그 석회화된 부분들을 어떤 분해를 한다든가 요런 게 자극에 많이 쓰고 제가 쉽게 뭐 건염, 건초염, 염증이 뭐 심한 부위 이런 데에 많이 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라디알 타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근육의 어떤 문제, 근육성으로 생긴 문제, 네. 연부 조직의 문제, 네. 이런 데에다가 조금 적용하시는 것들이 조금 추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꼭 그것만 써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충격파의 발생 원리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은 충격파라는 것들은 포커스 타입이나 라디알 타입이나 사실은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포커싱해서 쓰는 것들은 어떤 그런 그 써야 될 곳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칼시피케이션이 있거나 조금 집중돼서 그곳에 타겟팅을 해서 거기에만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포커스 타입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조금 좀 넓게 근육성으로 되어 있는 거 조금 넓게 퍼져서 조금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라디알 타입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가지 포커싱과 이제 방사형 라디알 타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꼭 어떤 건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커싱 타입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뭐 테니스 엘보라든가 네. 아니면 뭐 50견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하지만 뭐 라디알 타입도 충분히 어떤 이 체충격파의 원리에 의해서 적용하다 보면 네네. 충분히 그 원리에 의해서 라디알 타입도 적용이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제품에 대해서 난 꼭 포커싱을 받아야 돼, 꼭 라디알 타입을 받아야 돼가 아니라 네네. 두 가지를 치료사가 어떤 걸 가지고 치료에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효과는 다 충분히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충격파의 발생 원리는 같기 때문에 네. 네, 우리 몸에 들어오는 에너지도 똑같습니다. 네네. 단지 조금 이게 어떻게 내가 좀 집중해서 할 것이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해서 쓸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제가 이해가 가는 게 네네. 제가 궁금했던 거는 나는 이런 좀 앞에 도자가 좀 더 넓은 부분을 쓰고 싶은데 아니면 난 좀 또 앞에 도자가 작은 게 더 좋아 보이는데라고 해서 이 부위에는 이 치료기가 이 방식이 적용될 거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뭐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네네. 그것도 맞지만 또 하나 어떤 이 충격파의 원리에 의해서 치료사가 잘 선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 다 치료 효과는 충분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또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네, 몸에 맞습니다. 뭐 어느 정도를 하는 게 또 치료 효과가 있고 또 얼마만큼 너무 과하지 않게 하는 게 어떤 게 좋을지도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또 하루에 뭐 좋다고 해서 일주일 내내 가서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네네. 그런 거는 어느 정도에 하는 게 치료에 적합할까요? 체외 충격파는 이게 사실은 되게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좀 아픕니다. 네, 저도 네. 아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픕니다. 살이 없는 사람과 저같이 살이 없는 사람 같은 네. 경우는 특히 더 아파요. 충격도 전달되는 게 굉장히 강하고 네네. 아프기도 더 아프고 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꼭 아프게 받아야 됩니까? 아프게 받아야지만 효과가 좋습니까? 그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격파, 쉽게 주먹으로 때린다라고 네네. 생각하시는데, 네. 아프게 때리는 게 좋으냐, 살살 때리는 게 좋으냐, 네, 그거는 사실은 감별하기 어렵습니다. 단, 통증이 있다라는 거는 전제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조금 참을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정말 참지 못하고 너무 아픈데도 계속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좀 너무 많이 아프면 조금 줄여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 아프다는 게 때리는 빈도가 많아서 아픈가요? 아니면 때리는 강도가 세서 아픈가요?
강도가 세서 아픈 경우가 더 많고요. 아,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 아픈 경우에는 치료사가 포커싱, 그러니까 그 부위를 잘 찾은 겁니다. 아, 네. 오히려 아픈, 네. 아픈 경우에는 아픈 부위를 정확히 때렸을 경우에 네네. 더 아플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병변이 없는 부위에 충격파를 하시면 네. 별로 통증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진동만 느껴질 뿐이지 네. 통증은 사실 네. 적다. 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아프게 참으면서 받으시는 것들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참을 수 있을 정도의 네. 아픔은 그 정도로 강도로 받으시는 게 가장 권장되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최대 충격파는 보통 5일에 한 번씩 받으라고 저희가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네, 그 5일 정도라고 이제 설명드리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 우리가 외적인 충격이 몸에 주어졌을 때 우리 연부 조직이 어떤 부드러워지고 혈관의 격가지가 생기고 혈류량이 증진이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어떤 좀 명현 반응으로 쌓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몸이 적응을 하고 뇌가 인지하고 그러면서 그 좋아진 것들을 유지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걸 한 5일에 한 번 정도 받으라고 권장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5일이 안 됐는데 5일이 꼭 반드시 지나야지만 충격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매일 받는 것들은 사실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크로닉한 경우, 만성적인 경우에는 조금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강도를 조절하면서 조금 더 빨리 오셔서 받으셔도 됩니다라고 추천을 하긴 하는데 되도록이면은 한 5일에 한 번 정도 받으시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충격파를 어느 정도의 양으로 받아야 되느냐라는 것들이 사실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연구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어떤 그런 표준화, 어떤 질환에는 어느 정도의 용량으로 받아야 되는지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요. 라디알 타입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00타에서 3000타 정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2회를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한 번 할 때 2000타에서 3000타 정도를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포커스 타입도 이것도 이제 타수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보통은 한 1500타 정도에서 2000타 정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1500타, 2000타라는 거는 이 진동 자극이 내 몸에 1500번, 전달되는 2000번이 횟수입니다. 횟수. 네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급성 통증이 있을 때 아니면 이제 만성 통증이 있을 때 이게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이게 이 받는 게 내가 이제 급성으로 통증이 왔어요. 갑자기 뭐 달리기를 하다가 뭐 햄스트링 쪽에 문제가 왔거나 아니면 무릎 관절 쪽에 통증이 오거나 발 쪽에 통증이 오거나 다양한 뭐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급성으로 왔을 때 이걸 보통 받는 게 더 효과적인 건지 아니면 이제 만성적으로 오래된 통증이 지속되고 있을 때 그때 받는 게 더 효과적인지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둘 다 효과가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런데 사용하는 그 사람이 이거를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멍이 많이 들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굉장한 충격을 주면 아프겠죠? 네. 많이 아플 그쵸? 겁니다. 네. 그죠? 네. 사실 이때는 안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는데 사실은 안 쓰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기계는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저는 빈도수를 높여서 씁니다. 네. 그래서 탕 하게 되면은 느리게 오기 때문에 더 충격이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이거를 굉장히 빠르게 다다다다다다다닥 이렇게 해버리면은 빈도가 빨라지니까 나에게 오는 충격의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예를 들면은 앵클 스프레인, 발목 염좌가 돼서 왔는데 그때 충격파를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설명을 한다면은 저는 빈도수를 높여서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급성으로 왔을 때, 급성으로 왔을 때도. 왜냐하면 이 충격파가 이제 몸에 전달이 되면서 우리 몸에서 통증이 생기면은
열감도 생기고 붓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충격파가 들어와서 이런 붓기를 조절해 주기도 하고 우리 물질의 이동을 촉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혈류량을 촉진시키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조직의 삼출물을 빨리 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듀레이션, 그러니까 빈도수를 좀 더 빠르게 해서 하시는 것도 조금 더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아급성기, 만성기 때는 조금 더 이 듀레이션을 조금 더 느리게 해서 정확하게 포커싱해서 치료를 한다면은 거기에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